네, 오늘 우리 시장의 트렌디한 섹터와 종목,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또 역대 최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섹터가 있습니다. 몇몇 섹터들이 우리 오늘의 코스피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이끌고 있는 트렌디한 섹터가 어딘지 한번 바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섹터는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가지고 오셨습니다. 로봇이 정말 사람처럼 걸어 다니고 또 물건도 옮기고 심지어 감정을 표현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제 미증시를 보면은 반도체가 주도했습니다. TSMC 실적이 증가했고 또 이 가이던스까지 굉장히 강력히 내놓으면서 지금 사실 코스피 5천을 주도하는 것은 삼성전자인데 사실상 지금 이제 이 코스닥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보다는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올라가고 있죠. 네. 제가 이제 딱 2, 3일 전에도 휴머노이드는 여전히 강하고 계속 올라간다. 정말 강조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사실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정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우려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3% 이상 올라가면서 코스피를 주도하고 있고 5천까지 임박해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 지금 20% 이상 급등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종목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올라가나 본다면 일단 지금 이 투자은행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 27년도에 10만 대 돌파를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은 27년이 아닌 26년도 이번 연도에 10만 대 돌파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이 1만 8천 대 정도의 그 로봇을 생산했는데 그게 거의 다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번 연도에 10만 대 목표 잡으면서 지금 이 글로벌 투자은행 리서치 같은 경우는 27년도에 10만 대 돌파를 예상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중국이 이번 연도에 10만 대를 돌파한다면 아마 27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10만 대가 아니라 2, 30만 대, 3, 40만 대 이상으로 가겠죠. 네. 여기에 테슬라 옵티머스까지 좀 따라 분다고 한다면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중국 기업이 지금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엣지봇이 이제 5천 대 생산하면서 1등했고 그다음에 유니트리가 4천 대 후반, 그다음에 뭐 유비테크, 러지 등이 했는데 1, 2, 3, 4등이 중국 기업이고요. 그다음 5등이 테슬라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기업은 아직까지 안 들어가 있죠. 네. 근데 이제 현대차가 CS를 통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청산일을 밝혔고 그게 보스턴 다메스의 아틀라스까지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차에 대해서 이 테슬라에 대한 어떤 밸류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급등했던 거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또 최근에 우직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 엔비디아 출신의 본부장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이 오토파일럿 과정에 그 과정에 있어서 테슬라 최초의 테슬라 비전을 만들었던 분이기도 하고 엔비디아에서는 이 글로벌 양산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뭐 벤츠 같은 완성차 기업들과 협업을 주도한 그런 분이기도 한데 그런 분을 이제 이번에 공석이었던 이 AVP 그 본부장으로 영입하면서 정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보다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쪽 상당히 진심으로 가고 있는 거고 실제 이제 엔비디아와 협력하면서 엔비디아 협력 전에는 현대차가 뭐 이제 직접 투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지만은 어떤 그 성적이라든가 어떤 결과물이 올라온 게 없었는데 이 엔비디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 중국의 흐름에 있어서 현대차의 흐름까지 좋아지면서 지금 많이 올랐던 건데 실제 그럼 이게 매출로 이어져야 되는 건데 과연 매출이 언제 나오겠냐라고 봤을 때 정말 빨라야 2, 3년 뒤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개별주들 있잖아요. 코스닥 이 지수에 있어서 뭐 시가총액 뭐 3천억, 5천억 그런 종목들이 1조 원, 2조 원, 3조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수익이 안 나고 있고요. 지금 적자인 기업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2, 3년 뒤에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 퍼가 지금 몇십 배 올라와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현대 오토에버만 볼게요.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담당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보스턴 다메스 들어간 아틀라스의 두뇌를 담당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 현대오토에버가 최근에 한 5배, 6배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퍼가 한 60배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엔비디아가 한창 잘 나갈 때 막 뭐 100배까지 간 적이 있지만은 평균 60배, 70배였던 건데 지금은 퍼가 20, 30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 60배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실제 그 실적이 이제 반영되기 반영이 되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2, 3년 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로봇 기업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2, 3년 뒤까지 가격을 유지하고 기다려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의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고 다음 주부터 이제 빅테크의 실적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4분기에도 봤다시피 실적 시즌에 실적 없이 테마로 올라온 종목들은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인 양산으로 들어가는 시기에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의 지금 K로봇 같은 경우는 최소한 2, 3년 뒤부터 매출이 나오는데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현대오토 앱을 본다 하더라도. 특히나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부분 70%를 담당할 것으로 보여져서 우리 생각하는 그 아틀라스의 거의 그 매출 70%를 현대모비스가 가져갈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현대모비스도 지금 실적이 찍히긴 하지만 굉장히 소량인 것이고 실제 이제 아틀라스 로봇이 양산 들어갈 때 찍힐 텐데 이만큼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너무나 좀 이 고평가 받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 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3, 4년도에 나올 매출을 좀 땡겨와서 막 몇 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지금 내려와가지고 2차전지 업황까지 안 좋아지다 보니까는 상당히 지금 고점 대비해서 뭐 몇 통은 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만약에 단기로 들어가 워낙에 좀 수급이 좋으니까는 단기로 들어가서 뭐 5% 10%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지금 가격대 너무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포모에 의한 수급 때는 좋습니다만은 여기서 만약에 그 어떤 단기 성향이 아닌 좀 주식을 오래 갖고 있는 분들이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좀 나중에 매수를 좀 보류하자 이런 정도의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은 올해에만 거의 10만 대 수주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이렇게 휴림 로봇, 삼현, 유진 로봇, 유로메카, SPG, 클로봇 이렇게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액추에이터를 개발했거나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연도에 뭐 얼마만큼 수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SPG 같은 경우도 이번 연도에 5,000대 양산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데 사실 그 5,000대 계획 갖고 발표했을 때도 지금 SPG 주가를 봤을 때 그만큼 매출 나온다 한다면 그것도 역시나 고평가거든요. 퍼가 뭐 몇십 배 올라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이 오늘 보면은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막 20% 이상 급등하는 기업들인데 실제로 사실 그 주가를 평가할 때 지금 실적이 아니라 미래 실적하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 미래 실적이 최소한 이번 연도에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 연도에 안 나온다고 한다면은 또 주가가 좀 상당히 힘들 수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어떤 기술적인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우리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봤을 때 그만큼의 실적이 나올까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명히 성장할 테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실적이 나올까라는 의구심에서 지금 바로 들어가기에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탑픽 종목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들어갔던 종목들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리뷰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BHI 먼저 볼 텐데요. BHI 불과 엊그저께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에 확 올랐다가 지금 조금 네.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만간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캐시카우인 이 HRSG.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AI를 위해서 뭐 원전도 지어야 되고 태양광도 해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되는 건데 당장 이제 화력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복합 화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이 HRSG 새어 나오는 열을 다시 잡아가지고 새로운 애를 또 만드는 뭐 그런 것인데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 HRS 점유율이 70%입니다. 그래서 거기 캐시카우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이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전 그나마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SM을 원전까지 못 기다려 보니까는 이 가스터빈을 직접 구입해서 이제 가스통을 사다가 이제 에너지 생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당연히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정고점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BHI 보유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 종목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한라캐스트인데요. 한라캐스트도 1월 13일에 매수한 이후에 12%의 수익을 빠르게 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한라캐스트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로봇 기업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1년 뒤에 기대할 수 있는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있다는 건데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1조 원대 수주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상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도 실적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실적에 있어서 좀 우려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실제로 그런 수주가 안 돼 있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수주를 대기하거나 기대했는데 그런 수주가 안 나오는 기업들은 빠질 수밖에 없죠. 이거 확정이 된 거고 특히나 지금 테슬라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중국 기업의 어떤 양산을 지금 당장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테슬라의 옵티머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오히려 조정 시 매수가 좀 괜찮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라캐스트 조정 시 매수 전략 세워봤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리뷰해 볼게요. 바로 AD 테크놀로지인데요. 12월 26일에 매수한 이후에 지금 13%의 수익 내고 있고 오늘도 3% 정도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당연히 그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3% 이상 올라가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 5천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1월 달에 보시면은 연초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주도하면서 4,500, 600 이상 왔었고 최근에 이번 일주일 동안 보시면은 조선, 방산 쪽의 종목들이 또 지주사 올라오면서 거의 5천까지 와 있는 거고 그 마무리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TSMC가 또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이런 디자이너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흑자가 될 거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 에이지테크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6배나 지금 늘어날 거 보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 파운드가 이제 작년부터 테슬라, 지금 퀄컴, 애플 막 계약하면서 삼성 파운드를 본격적으로 가동 들어갈 거로 보이잖아요. 이런 디자이너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파운드리의 어떤 설계를 주도해서 그 반도체들이 양산되기 시작할 때 그 로열티로 수익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를 살아나면은 이런 기업들이 실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에이지테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디자이너스 기업들 다 수익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역시나 지금 가격도 저는 매수 괜찮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조정 살짝 나온 지금 오히려 다시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가 담아봤던 종목들 리뷰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이끌어갈 트렌드한 종목 어딘지 살펴봐야겠죠. 네. 오늘의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우진 가지고 오셨는데 제목으로 TSMC 걱정은 전력이라고 해주셨어요. 또 마침 S&P 글로벌 리프트에서는 TSMC 전력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전체 전력의 20% 정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전력 문제가 지금 TSMC만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빅테크의 문제인데 맞습니다. 제가 왜 오늘 TSMC 꼽냐면은 어제 미국 시장은 TSMC로 시작해서 TSMC 끝날 때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TSMC 실적 발표와 함께 급등하기 시작했고 반도체 기업들 그러니까 TSMC가 실적이 작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대급 최고치를 기록했고 4분기 역시 역대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TSMC가 이 캐펙스 지출에는 상당히 좀 보수이거든요. 그러니까 24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A에 붐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캐펙스 늘리지 않았어요. 근데 25년부터 지금 30% 늘리기 시작했고 이번 연도도 실적 발표와 함께 이 캐펙스를 더 크게 가져가겠다. 그러니까는 이 자본 지출에 있어서 상당한 금액을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고객사들의 어떤 재물을 봤더니 굉장히 부유하고 지금 고객사들의 요구에 맞춰서 지금 문제는 병목이잖아요. 이게 네. 수요와 어떤 공급의 병목인데 그런 것들을 맞춰 나가겠다라고 한 건데 근데 걱정되는 건 전력이다라고 한 거죠.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잘 나가는 TSMC까지도 전력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번 연도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이 GPU라든가 메모리도 분명히 봐야겠습니다만은 전력 쪽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TSMC가 말한 전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전력을 만들려면 원전도 있고 지금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가스터빈 또 화력 발전 많이 있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원전이 많이 뜨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우진 같은 경우는
산업용 계측기를 제조 판매하는데 뭐 원전부터 이제 뭐 반도체 온도 센서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원전 발전소 계측기가 핵심 사업이고 실제 이제 우리나라 대형 원전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이제 이 4대 핵심 계측기를 우진이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우리 또 원전을 뭐 더 늘려야 된다 또는 SMR 막 승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우진이 가장 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계측기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SMR 관련해서 SMR 개발 프로젝트를 같이 수주하면서 사실 우진의 그 초소형의 이 고정밀 계측 기술이 SMR에는 필수거든요. 그런 만큼 SMR 이야기 나오거나 또는 뭐 원전 이야기 또 가스터빈 이야기 나올 때마다 아마 우진은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의 핵심 계측기 부품을 독점 계약하고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면 글로벌 수주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그 우진이 수주하는 것이 아니라 뭐 두산 에너비티라든가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이 좀 수주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기자재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기자재를 뭐 우리가 쓸 수밖에 없고 특히나 국내에서도 이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그쪽에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신고가 돌파를 하기 위해서 매물 소화 중이라서 약간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본다면은 아마 원전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전고점 다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 목표가와 손절가 25,000원 잡아봤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은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무료 방송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코스피 주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꼭 봐야 될 반도체 기업들, 그다음에 에너지부터 지금 또 이 조정이 한창 중인 바이오까지 말씀드릴 거니까는 오늘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4시에 시작되는 최현덕의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